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풀을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이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조금 길죠? 저는 이 책을 줄여서 우주님의 말버릇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A라는 캐릭터가 있지만 우주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자꾸 A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자꾸 속삭이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인공이 우주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반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되게 뭐 책도 좀 사이즈가 작고요. 뭐 한 뼘도 안 되니까. 그리고 책 뭐 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글자도 크고 그림도 많고 또 알록달록하게 노란색 뭐 들어가고 책 겉표지도 이제 막 초록색 되게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되게 막 재미난 아기자기한 것들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냥 쭉쭉 보다가 그 목차만 보고 주문한 책이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목차만 한번 살짝 볼까요? 목차 한번 보시면 뭐 목차는 이제 뭐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지만 저의 느낌대로 한번 살짝 풀어보면 불가사의한 우주의 규칙 이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2부는 그 우주를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 나에게 나를 현실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1교시부터 시작해서 15교시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단계라고 따지면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단계마다 메시지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순서가 저는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5개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괜찮겠죠?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15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야, 그래요. 여기는 일본은 이제 워낙 책 시장이 아무래도 인구도 우리보다 많고 독서량도 좀 많다 보니까 좀 부러운 숫자이긴 하네요. 어쨌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단계부터 15단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은 좀 배경이 조금 화사하죠? 뒤에 조명들을 좀 켰더니 생각보다 화사해졌네요, 제 방이. 이 책을 저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선물로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이 뭐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내뱉지만 본인 혼자 스스로 말할 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넘어지려다가 이렇게 아차 하면 아이쿠야 뭐 이런 감탄사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가 뭐 차 끼어들고 하면 또 혼자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영화 보다가 보면 또 이야 하면서 또 혼자서 여기 무슨 상황이지 뭐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야 오늘 이게 됐어 또는 아 정말 힘들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뱉는 말들 속에 굉장히 신비로운 힘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이 책은 하고 있어요. 한번 1단계부터 가볼까요? 1단계부터. 1단계는 뭐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말에는 부정과 긍정이 있다. 이렇게 딱 나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 책은 그냥 되게 평범한 책이 돼버려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긍정도 사실 부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확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쨌든 내뱉는 말이 우주로 이제 퍼지는 거니까 우주는 그 말들을 어떤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비현실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주문한 그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데이트를 하러 갔다가 미팅을 했다가 오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미팅 상대가 정말 좋았는데 헤어지면서 상대방도 나를 관심 있어 할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친구도 분명히 나를 괜찮아할 것이고 일단 무엇보다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지. 이렇게 이제 확언을 하는 상태가 되면 되는데 단순하게 저 친구도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긍정 가지고는 우주가 그 주문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지금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긍정이 아니라 확언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한테 여기 등장 주인공이 엄청 혼나요. 왜냐면 여기 주인공이 2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자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제발 저 빚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 곧 갚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2단계로. 자, 좋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단어 안 쓰고 그리고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확언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한다거나 또는 그래 역시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뭐 좋은 말 한번 한다고 그게 안 될까? 이렇게 자꾸 나를 의심하면서 걱정, 불안해하는 그것들 금지. 그게 2단계예요. 뭐 꼭 크게 어렵지 않죠. 3단계는 뭐냐면 크게 외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본인이 1단계에서 확언했던 이야기. 나는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소득을 2배로 번다. 2배로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여기서는 500번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3단계예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면 겹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4단계가 가면 뭐냐면요. 4단계는 시간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차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빨리 1000명 됐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1000명이 안 돼 있고 2달이 지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야,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보통은 꾸준히 하던 것들을 금방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우주에다가 주문을 하더라도 그 주문이 나에게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문을 미리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내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1년 전에 사실 주문을 계속 해왔다면 한 달 뒤라도 완성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주문해서는 이렇게 우주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단계로 가볼까요? 5단계로 가면 일단 시간차가 걸리는 건 인정하고 이미 오늘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정말 이루어지고야 말았어. 근데 이제 그게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 바로 앞 단계에 어떤 걸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까? 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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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어 하다가 보면 이제 이거를 진짜 이루려면 어떤 거를 내가 조금 더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주가 힌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힌트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0.5초 만에 그걸 실행하는 거. 이게 바로 5단계예요. 그러니까 계속 외치다가 우주가 힌트를 주면 바로 실행하는 거. 이해되죠? 6단계는 뭔지 알아요? 6단계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자꾸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 또 트집 잡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래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또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일단 내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오로지 나만큼은 나를 믿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지 말고 일단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게 6단계예요. 굉장히 단계별로 이게 딱 진짜 일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힘들어질만 하면 솔루션을 제안해 주고요. 또 아이고 힘들어질만 하면 또 솔루션을 제안해 줘요. 그 다음 것들 지금 아직 9개나 남았어요. 좀 더 들어보시겠어요? 자, 7단계는 뭐냐면 되게 작은 것이 일단 내가 실행을 하고 내 편이 됐잖아요.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아마 되게 작은 성과가 날 거예요. 이 작은 성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10만 원 더 벌었어. 이번 달 100만 원 더 벌었어. 오늘 빚을 이만큼 더 갚게 됐어. 오늘 성과가 이만큼 더 났어. 오늘 물건이 몇 개 더 팔렸어.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원래 이번 주에 3개밖에 안 팔리는데 이번에 6개가 팔렸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되게 작은 성과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널리 퍼뜨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널리 퍼뜨리는 거. 그럼 사람들이 야, 무슨 일 있지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막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또다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8단계는 뭔지 볼까요? 8단계는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우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찾아올까? 그리고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가족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그러면 행복한 것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각 그 사람만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생각만 하고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만의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들도 모두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7단계예요. 그게 8단계네. 6단계 했고 자기 편이 되는 거. 7단계는 아까 기적을 널리 알리는 거고 8단계가 이제 내가 보는 것들이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9단계로 가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내가 기대한 것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간차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야, 내가 10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유명한 배우가 안 됐어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시간차도 있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성공하려고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한이 지나면 주문에 이자가 붙는다.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그러니까 납기를 못 지키게 되면 내가 원했던 수준이 딱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 정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두세 배로 나에게 돌아오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9단계예요. 재밌죠? 그리고 10단계는 어떤 거냐면 10단계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애매했는데 우주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10단계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11단계로 한번 가보죠. 11단계는 뭐냐면 여기서는 사례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은 2억이라는 빚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빚을 다 갚고 나면 이 친구에게 그러면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우주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빚이 있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라고 정확하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주인공이 그렇게 주문을 해요. 하자마자 여자가 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빚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런 부분들은 순탄하게 그냥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하고의 관계, 이 배우자끼리의 말버릇, 그것에 대한 조언이 이번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우리가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래 내가 해줄게, 뭐 들어줄게, 원하는 거 좀 사줄게, 돈 벌어 올게, 뭐 해줄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뭐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뭐 너가 원하면 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여자는, 특히나 배우자는 여신처럼, 배우자 이꼬르 여신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받들어 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재밌는 이야기예요.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여신님이다. 원래 여신님이라서 여신처럼 받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여자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버릇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보는 관점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뭐 아직도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가는 것들이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자분들에게 하는 조언도 있어요. 남자들이 어떤 것을 해주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껴요. 내가 이 여자에게 이런 걸 해주고 있어. 내가 어떤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있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남자들은 되게 대견해하고 자긍심을 가지거든요. 그 기회를 여자들이 박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신처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그걸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남자를 보살핌의 대상으로, 엄마처럼 보살피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그냥 믿어줘라. 왜냐면 믿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말은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소리고요. 남자들은 신뢰받고 싶어 해요. 이해돼요?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서 신뢰받고 싶어 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너무 헌신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고,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어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사례가 어떤 거냐면 왜 당신은 꼭 이러이러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상대방을
흠집내는 것,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맞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1단계도 지나갔어요. 12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12단계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뭐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배우자, 뭐 누구누구의 뭐 남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는 저는 원하는 거라고는 그냥 아이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뭐 맡기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오고 내가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아침 일찍 우리 아이만 맡기고 또 우리 아이를 제일 늦게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이 난 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정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그거 말고 온전히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만 뭐가 보이냐면 행복한 것만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위에 행복과 불행이 보통 혼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쁨과 짜증도 같이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되게 짜증나 보일 때도 있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하면 사실은 행복한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나를 더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볼까요? 지금 이제 13단계예요. 13단계로 한번 가보죠. 13단계로 가면 뭐가 있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우주에게 바라는 것들 중에서 특히나 이 말버릇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그 압박감에 따라 사실은 그 여유가 좀 달라지고 말버릇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정말 많고 나도 꼭 필요한 것들 꼭 사고 싶은데 나도 여행도 가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가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수년 동안 제 와이프에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제 와이프는 돈 걱정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내 통장에 돈 얼마만큼 들어오면 그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돈은 내 통장에 들어와 있든 저기 은행에 들어가 있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내가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맘만 먹으면 그 돈들 다 끌어당길 수가 있고 다 이 돈들은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 그냥 그 돈이 내 통장에 있든 남의 통장에 있든 이게 다 내 쪽으로 올 것이라서 사실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게끔 그냥 마치 양들을 그냥 저기 초원에다가 풀어놔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꼭 뭐 내가 지금 해놓은 이쪽에 풀을 뜯어먹든 저기 산에 가서 뜯어먹든 어쨌든 나중에 그 양들이 놀다가 다 나한테 올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100% 확신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 돈은 얼마든지 있어 라는 그 말이 나와요. 자,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 곧 생길 거야. 그리고 이런 거죠. 되게 사소한 거라도 오늘 우리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 달 집세도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주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 여부도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연출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은 충분해 하면 그 연출된 것이 주문으로 들어가서 곧이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있어 라고 꼭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6단계인가 벌써? 14단계네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14단계에서는 뭐냐면 한치 앞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다. 광명시 아니고요. 광명이다. 보통 우리 한치 앞을 잘 내려다 볼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잘 될지 안 될지가 사실은 미래의 모습이니까 사실 보이지가 않죠.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더가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치 앞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한 걸음 나아가고 잘 됐어, 다행스럽게. 그럼 또 한 걸음 나아가려는데 또 깜깜해. 이게 매 순간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치 앞은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다. 지금 내 앞이 어둠이라는 말은 이미 너무 잘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해오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딱 그 전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분명히 또다시 햇빛이 탁 들어올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다시 어둠이 또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단계, 15단계로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번 봅시다. 자,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대단한 인간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오십시오. 라고. 돈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돈에다가 주문을 외우는 거죠. 다음엔 네 친구랑 함께 와. 뭐 2명 데리고 와도 되고 많이 데리고 와도 돼. 나중에 뭐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많이 데리고 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다시 또 돈을 또 보내고 싶겠죠. 그리고 또다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고 또 오면 또 꼭 감사할 것이고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부르는 입금을 유도하는 최고의 말버릇이라고 해요. 이 책은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주인공 캐릭터가 2억이라는 빚을 물론 시간 좀 걸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갚아요. 다 갚고 와이프랑 같이 와 우리 빚 다 갚았다 이러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엔딩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프롤로그가 나와요. 프롤로그에 반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주인공이 마지막에 우주랑 또 대화를 하거든요. 정말 우주님 말대로 했더니 빚도 다 갚고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신기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그제서야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뭐 새삼스럽게 뭘 이제야 나의 위대함을 알게 된 것 같군. 하지만 한 가지 가르쳐 줄게.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던 건 사실 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주님이 아니면 누구였어요? 하니까 사실 그건 지금의 너야. 그건 내가 아니라 지금의 너라는 거예요. 지금의 너라는 건 누구냐면 이미 2억을 다 갚은 현재의 너가 과거의 너에게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우주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100% 믿고 달려가는 과거의 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나가 있죠. 근데 미래의 모습은 사실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우주는 미래의 나였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의 나였다. 이해가 돼요. 저도 이 이야기를 100%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자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뭔가 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라고 상상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미래에서 성공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까? 잘 되긴 잘 될 건데 잘 될 건 100% 확실한데 이런 모습이 될 건데 지금 내가 당장 어떤 걸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시크릿이거든요.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과거에 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당연히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너를 보살펴 주겠니? 아니 우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간다고요? 그렇지. 그 말은 미래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내가 빚을 모두 갚을 것이라는 사실도 지금부터의 미래도 당연히 알고 있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잘된 상태에서도 또 더 잘된 나가 또 나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는 되게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 뒤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요. 정말 크게 성공할 사람들은 10년, 20년 뒤에 성공할 나의 모습을 상상해요. 그리고 그 20년 뒤에 그 친구랑 대화를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 미래의 모습과 나를 자꾸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봤자 안 믿는 거죠. 너 뭐 미래에서 왔지만 별거 없네. 그거 봐 잘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우주를 모시더라도 정말 먼 미래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 된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이 책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끝났네. 우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샤워기 헤드 안으로 사라졌다 라고 했네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 저자가 나는 너무 궁금한데요. 이 사람은 심리 테라피스트이자 스피리추얼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디고드 샌다이 대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천만 엔의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린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화죠. 실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좀 와닿고 더 재밌고 사람들이 더 열광하겠죠. 그래서 우주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함으로써 2천만 엔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우주의 규칙이 입소문을 타고 화제를 낳으면서 본격적으로 세미나 활동을 시작했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내 일본 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카운슬러, 상담하는 역할, 이런 교육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교육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면서 역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버릇이 정말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너무 전문가스럽지 않게, 너무 심리상담가스럽지 않게 소설 형태로 재밌게 풀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런 느낌으로 책을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때요? 15단계 듣고 나니까 이게 조금 항목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만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이 15단계로 미래의 나와 계속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책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피스! 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